네, 앞서 보신 영구 처분장 관련 리포트, 우리를 비롯해 전 세계가 맞닥뜨린 사용 후 행렬료 문제를 짚었습니다. 저희 KBS 부산방송총국은 그 해법을 찾아 올 한 해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 곳곳을 취재했습니다. 2부작 다큐멘터리 첫 편이 내일 방송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다큐멘터리를 직접 연출한 보도국 이준석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예, 반갑습니다. 원전을 가진 나라라면 더 이상은 이제 미룰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사용 후 행렬료 처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짚은 이유가 있을 텐데, 제작하게 된 배경부터 좀 들어보죠. 네, 이번 기획은 3년 전 처음 계획했습니다. 우리나라 첫 상업 원전이 고리 1호기가 2017년 가동을 그렇죠. 멈췄지 않습니까? 이제 해체를 진행해야 하는데 심사가 계속 미뤄졌습니다. 네. 해체 기술과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사용 후 행렬료거든요. 이 고리 1호기 안에는 원전 연료로 다 사용하고 남은 이 사용 후 행렬료가 수영장 같은 수조에 그대로 보관 중입니다. 네. 아주 높은 열을 식히고 방사능 누출을 막기 위해 임시로 저장해 두는 건데요. 이 원전을 해체하려면 수조 속 사용 후 행렬료를 다시 꺼내서 안전한 곳에 옮겨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용 후 행렬료를 영구적으로 처분할 곳이 현재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시로 저장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네요. 그렇죠. 또 이 안전 문제 때문에 이 사용 후 행렬료를 지금처럼 이 수조 속에 계속 둘 수도 없습니다. 네. 고리뿐 아니라 한울 등 우리나라 원전 내 수조에는 이 사용 후 행렬료가 70% 이상 차 있고요. 10년 안에 꽉 찰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영구 처분장 마련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지금의 상황을 하루빨리 알려야 한다는 생각에 이 문제를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어제 오늘 저희 뉴스7에서도 계속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사용 후 행렬료가 10만 년이 지나야 그 독성 방사성이 사라지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네. 이번 다큐멘터리 제목이 아포리아입니다. 이게 철학 용어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아포리아는 그리스어인데요. 어떤 상황을 두고 길이 없는 막다른 골목이다. 그러니까 아주 어려워서 돌파구를 찾기 어렵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제작진은 단순히 사용 후 해결료라는 이 과학적, 기술적 접근을 넘어서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는데요. 이 아포리아는 난제라는 뜻도 있지만 철학자들은 이 아포리아가 이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한 대화, 또 다른 시작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정부는 1980년대부터 영구 처분장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 9차례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1990년 안면도 사태나 2003년 부안 사태를 보면 모두 유혈 충돌까지 발생했거든요. 정부가 가장 중요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탓입니다. 민주적 절차 부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용 후 행렬료 문제야말로 모두가 관심을 갖고 대화를 통해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뜻에서 아포리아라는 이 제목을 정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 저녁 7시 35분인가요? 40분입니다. 40분에.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에도 또 한 편이 이제 방송이 되고. 자, 이걸 보면서 어떤 부분은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지 또 강조하고 싶은 부분 연출자로서 좀 짚어주시죠. 네, 제작진은 이 사용 후 행렬료와 관련된 우리나라 핵심 연구기관을 방문하고 또 전문가 자문을 거쳐 현재 상황과 문제점을 두루 취재했습니다. 이 정부의 9차례에 걸친 이 처분장 확보 시도나 또 박근혜, 문재인 정부의 2차례 공론화가 모두 실패하는 과정 속에서 국민에게 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끊임없이 대화를 해야 하고 또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었을 텐데 갈등의 역사는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또 앞으로도 갈등이 재현될 수도 있습니다. 이 취재진은 대화와 신뢰를 바탕으로 세계 최초의 영구 처분장 온칼로를 만든 핀란드와 이 영구 처분장 부지 선정에 성공한 이 스웨덴 현지를 찾아 그들의 비결을 취재했고요. 우리와 마찬가지로 영구 처분장 마련에 안간힘을 쏟고 있는 독일과 일본도 찾아 끊임없는 대화를 시도하는 장면들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다큐멘터리 보면 그게 나오겠군요. 어떻게 이제 대화에 성공을 했는지가. 그렇죠. 그리고 대화를 시도하고 있는 장면들도 나올 테고요. 그렇군요. 사실 원전으로 지금의 인류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사용후 행렬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아이들, 그러니까 미래 세대가 엄청난 부담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네요. 세계 각국이 관련법을 만들어서 10만 년 동안 생태계에서 격리해야 할 만큼 위험한 사용후 행렬료를 미래 세대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용후 행렬료 처분은 우리의 의무라는 거죠. 이 사용후 행렬료가 왜 문제고 또 어떻게 해법을 찾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은 어떠해야 하는지 이번 다큐멘터리에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원전을 건설하고 돌릴 때는 다가오지 않을 현실로 생각했던 그 안일함도 분명히 그렇죠. 그동안 사실상 그렇죠. 외면해 왔던 문제인데 네. 이제는 외면할 수 없는 상황에 왔다는 것이 지금의 문제점이라고 그래서 볼 수 이제 있죠. 우리가 아포리아라고 얘기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새로운 대화의 시작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그 역할을 다큐멘터리가 좀 디딤돌 해줬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준석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